익스포저 하는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패턴과 그 다음에 웨이브랭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PR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퍼가 있고 그리고 그때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빛의 인텐시티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라이소스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빛이 통과될 때 이렇게 샤프하게 도저히 프로파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 센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빛은 나올지 몰라도 요런 엣지 부분은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선폭보다 파장이 작을 경우 이해되시나요? 뭐 예를 들면 파장은 블루 파장을 했을 때 365나노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365나노미터의 파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스크의 패턴의 폭이 400나노미터 정도 된다. 혹은 뭐 500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제 큰 거죠. 파장보다. 그러면 파장이 그 마스크를 통과 안 되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샤프한 그 특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 만약에 마스크의 패턴이 작을 경우 뭐 한 100나노미터라든지 뭐 200나노미터라든지 패턴이 아주 작을 경우 문제는 빛이 들어오다가 밖으로 퍼지게 됩니다. 회전 현상 때문에 들어오는 파장대가 더 크면, 그러니까 패턴보다 파장이 더 커버리면 빛이 들어왔다가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구멍이 난 중심부에는 빛의 강도가 세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퍼지는 이 영역대, 이 영역대에는 이 빛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좀 다시 그리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실제로 센터 같은 경우는 빛의 어쩌면 패턴이 중앙이다 보니까 빛이 그나마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엣지 쪽은 퍼지다 보니까 좀 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럴 경우 패터닝을 해보면 PR이 여기 센터에는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디벨롭 할 때 잘 날아갈 수 있지만은 이 엣지 쪽에는 PR이 좀 존재할 수 있는, 즉 이제 슬롭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마스크의 패턴, 즉 선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같이 줄여야 되냐면 이 앞서 말씀드린 요 파장이 람다거든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 파장이 픽 투 픽을 람다라거든요. 요거의 파장의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마스크하고의 이 마스크 패턴 사이를 지나갈 때 이 밖으로 회절되는 게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 그 광 측면에서는 뭐 옛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녹색 혹은 뭐 365나노미터의 푸른색의 파장을 썼다면 선폭을 줄이다 보니 거기에 통과되는 파장도 작아야 돼서 좀 더 단파장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요 시점부터가 UV 대역이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는 이제 DUV에서 DIMUV죠. 그러니까 파장이 더 짧은 영역대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크다 보니 그러니까 선폭이 더 작아진 거죠. 마스크 패드가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뭐 그거를 뭐 예를 들면 2번 패터닝 한다든지 해서 이제 조건을 잡는 거고요. 뭐 지금 삼성이라든지 ASML이 하는 게 이제 EUV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작은 선폭의 소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웨이퍼에서 많은 소자를 만들 수 있으니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패턴과 웨이브랭스 간의 관계는 뭐냐면, 패턴을 작게 만들고 싶다, 즉 마스크의 패턴을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빛이 통과하는 그 파장대도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선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파장만 줄이면 될까요? 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100나노미터의 선폭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PR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쉽게는 PR 두께는 100나노미터로 만들면 선폭도 100나노미터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나노미터인데 100나노미터를 만들고 싶다? 만들 수는 있겠죠, 조건을 잡으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선폭을 작게 만든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PR 두께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폭을 예를 들어서 뭐 5나노미터든 뭐 6나노미터든 얇게 만든다. 그 말은 그 PR의 두께도 얇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PR의 두께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공정이 뭐 드라이 에칭이라든지 이런 데 견딘다는 거죠. PR의 두께는 얇지만은 예를 들면 그 다음 공정이 드라이 에칭에서 견디는 그런 PR. 그런 PR은 좀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PR을 잘 만드는 것도 반도체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저 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컨택 얼라이너인데요. 크게 좀 얘기해 보면 1번, 2번은 거의 1대1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웨이퍼 사이즈가 뭐 이 정도다, 그러면 마스크도 그만큼의 사이즈 갖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스크의 패턴이 그대로 웨이퍼에 찍히는 거죠. 1대1 비율로 마스크를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학교라든지 뭐 연구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컨택 얼라이너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스크와 그 다음에 PR이 코팅이 된 웨이퍼가 붙어있는 형태. 그리고 나서 빛을 쪼는 마스크의 정보가 이 PR에 그대로 1대1로 전달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컨택을 해서 익스포저를 하기 때문에 뭐 컨택 얼라이너 혹은 뭐 컨택 익스포저, 컨택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예상되다시피 수율이라든지 스루풋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양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은 컨택 얼라이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프록시미티 프린팅이라 해서 마스크랑 이 PR이 코팅인데 웨이퍼를 좀 띄어서 익스포저를 하는 겁니다. 뭐 많이 띄우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20 마이크로미터, 뭐 50 마이크로미터든 그거는 이제 조건을 잡아야겠지만은 갭을 둬서 익스포저를 한다는 게 메인이고요. 이러하면 만약에 컨택 익스포저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장점은 일단 만약에 컨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PR이 어쨌든 젤리 형태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 PR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PR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아스톤, 메탄올, DI 이런 식으로 또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띄워버리면 일단 마스크에는 컨테미네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포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정확하게 이 스퀘어 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장이 좀 더 약해집니다. 알다시피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하잖아요. 거리가 좀만 멀어도 빛의 세기는 크게 감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뛰어다 보면 그런 레졸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로스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양산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뭐 스태퍼 혹은 스캐너라고 많이 쓰입니다. 프로젝션 프린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빛에 나오는,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 그 근처에 마스크를 둡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기억하시나요? 마스크 패턴이 이렇게 작으면 빛이 나올 때 회절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회절되는 거를 다시 렌즈가 잡아줍니다. 돋보기처럼. 그리고 나서 실리콘 위에 이제 PR이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마스크의 정보를 입력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한 번 더 모아주다 보니까 실제로 요 위에 있는 이 마스크의 사이즈보다 라이팅되는 요 사이즈를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나노미터의 패턴을 갖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는 500나노미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스크가 500나노미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큰 거죠. 큰 건데 더 밑에 축소된 거고. 큰 거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단가가 쌉니다. 마스크의 비용은 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선폭의 사이즈가 작으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어쨌든 라이팅은 100나노미터를 할 수 있지만은 위에 마스크는 500나노미터라는 말은 이 단가를 제가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산에서는 이 스태퍼라든지 스캐너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마스크에 대한 단가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가 좋습니다. 스루풋이 좋기 때문에 양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컨택 얼라이너, 그 다음에 프로시미티 얼라이너, 그 다음에 프로젝션 프린팅에 대해서 좀 그 빛의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컨택 얼라이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박스권 형태로 해서 빛의 강도가 정확하게 잘 들어옵니다. 근데 앞서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프로시머티 타입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좀 퍼집니다. 제대로 레졸루션을 가져올 수가 없고요.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빛을 모으는 시점에서 빛 손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도 좀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절되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손실되는 영역에서는 빛의 크기도 강도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컨택 얼라이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레졸루션은 좋고요. 그런데 양산은 안 좋다 보니 보통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볼륨 형태의 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양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뭐 디픽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폭이 작아야 되는 게이트 랭스 영역은 딥 UV 같은 걸로 뭐 라이팅을 한다라고 예상하면 될 거고, 뭐 손폭이 좀 패턴이 큰 컨택 영역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자는 작더라도 컨택 영역은 조금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줄여버리면 그쪽에서 컨택장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뭐 스태퍼라든지 혹은 스캐너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캐너와 스태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션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장비를 생각을 할 때는 총 한 3가지 스텝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에서부터 빛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마스크로 전달될 때, 그러면 이 마스크 작은 손폭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 패턴의 폭이 작다 보니 빛이 이렇게 회절이 될 겁니다. 회절이 되면 그럼 그 다음 프로젝션 렌즈에서 그 빛들을 모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렌즈가 없는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이 다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에 강도도 높일 수도 없고요. 빛이 다 퍼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는 형태. 하지만 높이는 없는 PR의 패턴이. 그래서 제대로 된 PR 패턴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중간에 렌즈가 있음으로써 빛을 모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을 우리가 센터로 모을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PR 패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빛이 퍼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빛을 어떻게 모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렌즈와 그 다음에 이 PR 이 사이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레졸루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 Critical Dimension 혹은 Minimum Width, 그러니까 선폭을 작게 만들려면 파장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냐면 패턴이 작다는 말은 그 사이에 빛이 이제 파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간섭이 날 거니까. 그 파장이 들어가려면 파장 사이즈도 작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리개, 이 NA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Numerical Aperture라 해서 이렇게 조리개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개라는 거는 이 렌즈의 이 크기, 이게 얼만큼 확장을 해야 되냐 이 뜻인데, 이게 약간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이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현미경을 많이 보신 분, 이게 어떤 그 현상, 피사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봐야 됩니다. 패턴 있고 걔를 제대로 현상하려면 가까이서 보고 현상을 라이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가까이 접근한다는 말은 결국 피사체와 이 렌즈,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라면 렌즈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간격이 없단 말은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빛도 없는 거죠. 이 값을, 이 얘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 렌즈가 좀 더 커서 빛 소스를 더 많이 줘야지 얘 보이는 이 피사체를 제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그 가까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조리개 값이 커져야 됩니다. 조리개 값이 이제 커져야 되고, 그러면 조리개 값이 크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줄 수 있으니 패턴의 폭을 더 작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랭스는 앞서 말씀처럼 마스크의 패턴이 작다 보니 그 사이를 통과하는 웨이브랭스는 작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NA 값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좀 그러니까 연속성이 좀 있는 게, 이 조리개 값을 키우려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거리를 가깝게 가야 됩니다. 이게 좀 당연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피사체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거리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빛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왜냐면 빛의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 보일 거니까. 그러면 빛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 렌즈는 커져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 렌즈의 지름은 커져야 되고, 이 이 포커스 해야 할 거리는 당연히 가까이 가야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 값은 이제 주는 거죠. 줄면 이제 조리개 값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광원이 필요하니 이 지름을 넓혀야 되겠죠. 그러면 조리개 값도 빛이 많으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조리개 값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현미경 렌즈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고비율로 확대해서 어떤 피사체를 보기 위해서는 렌즈가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 빛의 양이 부족하니 더 많은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렌즈의 지름도 넓어야 되고, 이 조리개 값은 어찌 보면 이 거리에 피사체와 그 다음에 이 렌즈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지름에 비례하는 거는 좀 당연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빛이 PR과 빛을 맞는 이 영역, 이 영역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인데요. 여기를 제가 뭐라 부르냐면 depth of focus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쨌든 회절돼서 들어와서 이 PR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 패턴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장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통과를 할 거니까. 근데 이 depth of focus 같은 경우는 파장을 줄여버리면 이 depth of focus가 줍니다. 그러니 조금 까다로워요. 특히 이 미세 선폭을 갈수록. 그 말은 depth of focus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표면에서의 선명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손이 이렇게 있고 펜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이 손을 포커스를 두면 펜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펜을 집중해서 보면 손이 흐릿하게 보이겠죠. 이거를 depth of focus를 하거든요. 이 지점이 파장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폭이 아주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빛을 잘 모아서 딱 여기 오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최적화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장을 줄여야지 선폭을 줄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depth of focus 입장에서는 파장을 줄이다 보면 초점의 마진이 작아져서 좀 힘들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렌즈와 빛을 이용하는 포토 공정 이 세 개가 이제 전자로 넘어가는 거는 좀 당연하지 않나, 혹은 레이저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원에 따라서 패턴 크기를 좀 보면, 일단 UV 영역 때는 대략 한 0.5 마이크로미터에서 뭐 0.3 마이크로미터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UV 영역에서는 한 1 마이크로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패터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DIN-UV 같은 경우는 0.15 마이크로미터에서 0.25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E-beam 리소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쓰면 예전에 한 100나노미터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좀 타이트하게 했을 때는 뭐 25나노미터라든지 뭐 30나노미터까지 조건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젝션 프린팅의 방법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퍼랑 스캐너가 있다고 했는데요. 스태퍼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가, 이거 웨이퍼가 이만하면 마스크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작은 샷 타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에 보면 이 칩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스태퍼 같은 경우는 한 칩 사이즈를 이제 샷 사이즈라는데, 이 샷을 한번 찍고 그 다음 넘어가 찍고 그 다음 또 넘어가 찍고 그 다음 넘어가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스텝 온이라고 하잖아요. 도장 찍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 근데 스캐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한 주씩 라이팅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태퍼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말하기에는 뭐 솔직히 조건 찾기 나름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선배님들한테 들은 거는 스태퍼는 속도가 빠르고 스캐너는 속도가 조금 느린데 대신 좀 더 선명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저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와 같은 수식으로 해서 저희가 칼큘레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는 글쎄요, 여기서 뭐 S레이 리소그래피, E-beam 리소그래피 뭐 등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EUV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스루풋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양산은 시간당 많은 웨이퍼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EUV가 제일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익스포저 관련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